자, 여기는 우선 건너갈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될 테고 한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 현대어랑 같이 보면 됩니다. 기역, 말삼이 그대로 말이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럼 1번 봐봐. 기역이 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중세구역 말씀은 현대구와 달리 높임말로 쓰였고, 높임말이 아니죠. 현대구에서 그냥 말이, 나라의 말이 이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푸는 거야. 대응시켜서, 현대국어랑 대응시켜서 보면 돼. 어린, 니은은 어디 있니? 니은은 어리석은. 자, 그러면 2번 어리석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중세국어의 어리다는 현대국어의 어리다와 다른 뜻으로 쓰였군. 맞죠? 그럼 답은 2번입니다. 현대국어의 어리다는 뭐야?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인데 중세국어에서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쓰였거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여기는 건너갈까 말까 건너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보자. 쭉 넘어가세요. 네, 쭉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A, B, C에 해당하는 예를 가에서 고른 곳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까 주격조사 얘기했었어요. 주격조사는 안 쓴다. 영 형태라는 것을 삭제한다, 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 삭제가 아니라 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봐봐. A. 받침 뒤에서는 이로, 즉 받침 있는 체언 뒤에서는 이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볼까? 셈인데 이게 지금 이어졌기로 해서 그렇고 원래 모양은 셈이야.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내희인데 얘는 자, 시냇물 할 때 내거든? 단독으로 쓰면 안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고, 얘가 히읗 종송 체언이기 때문에 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어졌게 한 거고, 얘도 자음 뒤에서 이 맞는 설명이고, 불휘, 자, 불휘는 뿔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은 거야. 자, 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에서 영형태 나타났다.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곧 모음이나 반모음 이 뒤에 영형태 이게 틀렸죠? 그렇지? 왜냐면 여기는 좀 조사가 지금 없는 겁니다. 자, 어디 보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냥? 어디 있나? 디귿 보이지가 않는데. 가에서 찾아라. 가. 곧 여기. 그러면 곧 조코란 말이야. 여기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꽃 조코가 되는 거지, 그치? 현대고 보면은 여기는 지금 이가 생략되어 있지. 꽃이 좋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얘는 이가 생략된 형태니까 C로 가야 돼. C로 가야 되는데 지금 B로 설명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더군다나 얘는 곧이라고 하는 얘는 모음이 오모음이야. 이모음이 아니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중세국어도 현대국어 기준으로 해서 그 모양과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찾고 선지해서 골라내면 된다. 자,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한글 맞춤법의 이해 및 적용이 있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시험 범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요거는 이제 법칙인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건너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야, 이거 하면은 니들 다 잔일 건데, 그지? 이거 하면 다 잔단 말이야. 그럼 학교에서 이거 수업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안 해. 수업을 안 하고서 야, 그 뒤에 부록 한글 맞춤법 있거든. 그거 시험 범위다 이러고 넘어가요. 진짜로. 그러면 수업 시간에는 뭐 하냐면 요렇게 된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산문 형태로 풀어서 된 것일 수 있는데 요거 하고 넘어갑니다. 요거 하고 넘어가고 시험 범위로는 한글 맞춤법 거기 몇 항들 있지? 이거 시험 범위야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거를 프린트로 다시 재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수업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대구는 그걸로 수업한다. 프린트로. 수업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송도는 수업 안 해.
네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개념 확인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 산문 형태로 돼 있으니까 보도록 하자.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이거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1학기 시험 범위 외워야 됩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그러니까 발음대로 적는 거야.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중세국어 잠깐 살펴봤지, 그치? 중세국어 표기는 소리대로 적는 거거든. 근데 소리대로 적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사람마다 따라서 또는 연결되는 조사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지. 그러면 표기 형태가 달라진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렇게 생겨난 거야. 그래서 음성적인 음성 언어인 표준어를 표 문자인 한글로 올바르게 적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자, 표 문자 무슨 뜻입니까? 표 나타내다. 소리. 소리 글자. 이게 표 문자가 되겠죠? 한글은 표 문자, 소리 글자다. 먼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말에는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표준어가 또 뭔지도 알아야 되겠지, 그치? 표준어가 뭐예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게 표준어 개념이다. 그래서 표준어에는 조건 3가지가 있는 거야. 교양, 현대, 서울. 이게 3가지 조건입니다. 시험에 나온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옵니다. 표준어 개념 물어보는 거 나옵니다. 서술형 형태로 제출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그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나무라고 소리나는 표준어는 나무로 적고 달리다라고 소리나는 표준어는 달리다로 적는다.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꽃은 꽃일 때는 꽃으로, 이거 하나 빠졌다. 예, 꽃으로, 꽃만일 때는 꽃으로, 꽃과 일 때는 꽃으로 소리난다. 아, 이거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앞부분만 표현하는 거군요. 예. 만약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원칙만 적용한다면 꽃으로 소리나는 말은 꽃으로, 꽃만으로 소리나는 말은 꽃만으로, 꽃과로 소리나는 말은 꽃과로 적게 되어 꽃이라는 하나의 말이 여러 형태로 적히게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소리대로 적어버리면 모양이 여러 개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의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자, 이게 중요하죠.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얘가 똑같은 말이 뭐라고?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등 내신은 뭐 여러 번 얘기했어. 단어를 바꿔치기 하거나 유사 의미로 바꿔 쓰거나 아니면 문장 순서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지를 만들어냅니다. 국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선지를 제대로 못 읽는 거야. 예, 상황을 달리하거나 어떤 의미를 조금씩 바꿔놓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 말 뜻은 각 형태에서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에 따라 꽃은 음운 환경에 따라 꽃이 꽃은이 3가지로 소리나는 형태소지만 그 본 모양에 따라 꽃 1가지로 적고 꽃이 꽃만 꽃과도 꽃이 꽃만 꽃과로 적게 된다. 이는 꽃과 같은 명사 뒤에 조서가 결합할 때뿐 아니라 늑과 같은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늑다 뒤에 어미 한번 연결해 볼까? 고 연결하면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늙고가 되지. 그렇지? 이렇게 모양이 달라져. 어가 오면 어떻게 돼요? 늙어가 되죠. 늙어가. 이렇게 달라진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적어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럼 1번 문제입니다.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자, 그럼 1번은 뭐니? 소리대로 적지 않은 걸 찾아라. 쉽죠, 얘는? 답 4번이지.
이거 소리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굳히다가 되는 거야. 굳히다가. 근데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었다. 자, 구름, 하늘, 발꿈치, 들이우다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두 번째,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빛은 뒤에 조사 이가 결합할 때와 조사 과가 결합할 때 각각 다르게 소리난다. 자, 이를 결합하면은 소리가 발음이 어떻게 돼요? 빛이. 과를 연결하면은 빛과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숫을 소리대로만 적게 되면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음운 환경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적게 된다. 한번 해볼까? 숫 하나만 단독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숫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붙이면 수치, 만 붙이면 순만 이렇게 되겠다. 그치? 예, 맞는 설명이네. 3번, 꽃은 뒤에 명사 놀이가 결합하는 경우와 조사 많이 결합하는 경우에 모두 꽃으로 소리 난다. 그런가요? 먼저 꽃 놀이가 될 거야. 그쵸? 음절의 끝소리 교체, 그 다음에 비음화 꽃놀이. 만 먼저 꽃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음화 꽃만 이렇게 되네. 맞는 설명. 자, 격다의 어간 격의 경우 뒤에 어미 고가 결합할 때는 격으로, 어서가 결합할 때는 격으로 소리 난다. 그렇죠? 격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격거서 이렇게 소리가 나지. 자, 빗다의 어간 빗을 소리대로 적게 되면 어미 지가 결합할 때와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모두 소로 빗으로 소리 난다. 틀렸죠? 지 연결하면 빗지가 되는 거고, 어 연결하면은 비저가 되는 거지. 그치?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찾아주면은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 문제. 자, 보기를 탐구하여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 중세국어 문법 말고 다른 의문이나 형태소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박스를 못 읽는 거야. 박스를 왜 못 읽을까? 박스에 나와 있는 용어, 개념, 이게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는다. 조건이 있지.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 이게 한 조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음절 첫 소리를 된 소리.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됩니다. 이거를 따라가 줘야 되겠다. 자,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 소리는 된 소리로 적고 있어요. 소쩍새, 어깨. 소쩍새를 볼까요? 오와 어 사이에 쩍 적었어. 어깨는 어떻게 돼? 어깨는 어와 에 사이에 끄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 산뜻하다, 담뿍. 산뜻 보면은 니은 다음에 된 소리가 있고, 담뿍, 미음 다음에 된 소리가 있다.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우리 발음하면은 국수가 되지만, 그치?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얘기죠. 몹시도 마찬가지지. 몹시가 되지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된 소리로 적지 않는다. 해설. 이 조항에서 한 단어는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복합어인 눈곱은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 복합어 눈곱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는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였어요? 보기에 대한 설명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한 단어 안에서 두 모음 사이에서 된 소리로 나는 예로 거꾸로를 들 수 있겠군. 자, 거꾸로 보니까 어와 우 사이에 된 소리다. 그쵸? 맞는 설명이죠. 두 번째, 낙지의 경우 한 단어 안에서 기역 받침 뒤에서 된 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겠군 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 된 소리가 나긴 납니다. 그치?
된 소리가 나긴 나지만 표기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이번 설명도 맞는 설명이죠. 세 번째, 발바닥의 경우 한 단어 안에서 리을 받침 뒤에서 된 소리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겠군. 얘가 틀렸네. 얘가 틀린 이유가 뭘까? 정우야 이거 왜 틀렸니? 질문을 해야 되겠다. 자꾸 여러분들 집중 안 하고 딴 생각 하나 보다잉 질문해야지. 자, 모르면 지지쳐. 3번이 왜 틀렸어요? 3번이 틀린 이유가 뭘까? 모름? 현우야 3번 왜 틀렸어? 응? 그냥 한숨 나와? 3번이 틀린 이유가 뭐니? 지혜야 3번 왜 틀렸어? 몰라요. 시영아 왜 틀렸어? 이거 안 돼! 그러면 야, 어? 송도 문제 어렵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안 돼. 왜 틀리게? 이거 한 단어가 아니잖아 이거. 이게 되니? 발바닥은 발과 바닥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아니야. 그쵸? 복합어입니다. 복합어. 한 단어가 아니라. 찾는 거야. 자, 문법. 암기할 것은 용어하고 개념만 외우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찾아줘야 돼. 조건 내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지. 이게 문법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문법 다 이런 방식이야. 수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문법 통합, 그치?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선택이거든. 문법 하냐 안 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해야 돼. 여러분들 국어 선택 과목 선택하는 거 없어졌어요. 다 배워야 돼. 국어 통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급이 갈리는 거야. 이걸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등 때 문법이 단순 암기였다면은 고등 문법은 적용입니다. 적용. 그래서 자료가 나와 있으면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4번 문제예요. 보기 1에 기억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자, 집중하자. 이제 시킬 거다. 제9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자, 사실 밑에가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던져놨거든? 다시 한번 봐봐.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예. 해설 봐봐.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자음이 첫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야. 두 번째, 단어의 첫음절 의외의 의는 이로. 그러니까 첫음절이 아닌 경우에 이.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다. 자, 이거 조심해야 되죠. 발음할 수 있다. 발음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니? 원래는 의로 해야 되지만 이로 발음해도 되고, 조사 의는 원래는 의로 발음해야 되지만 에로 발음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정보를.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표기라는 점과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가 이로 소리 나더라도 의로 적는다. 표기네, 표기. 자, 그럼 보자. 의사 기억에 해당이 되나? 의사 의나 자음을 첫소리가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기억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의사의 의는 이로 소리나는 게 아니야. 얘는 이로 소리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억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야. 지혜야, 니은은 돼 안 돼? 니은은 기억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안 된다니까. 니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려야지. 형태를 봐봐. 첫 소리를 히읗으로 가지고 있어. 해설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음을 첫 소리고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히다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구항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여기 지금 의로 적어놨죠? 그럼 얘는 기억에 해당이 되잖아.
이렇게 찾아야지 적용을 해줘야지. 이게 고등국어라니까. 앗하는 순간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방학 수업 시작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야. 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 못 읽는 애들이 많아.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거든.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고등국어 다 이런 식이야. 이따위 식이야. 여기다가 말을 막 바꾼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그대로 안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독해고 이게 문해입니다. 국어가 괜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학도 어려워지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수학 2학년 1학기 때구나. 2학년 1학기 때 수학을 포기했거든.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들 평균이 30점, 40점에 나와. 수학 평균이. 난이도 높이면 평균 20점이 되고. 그래도 나는 수학 평균 한 60, 70점을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 내가 상위권이 되려면. 진짜. 그래서 문과로 갔죠. 문과로 가니까 상위권을 유지는 하는데, 자부담감. 다 어려워져요. 모든 과목이. 그리고 여러분들 때부터 꽈락이라는 게 생겼어. 저번에 얘기했죠? 내가 알기로는 지금 40점이야. 꽈락이 뭐냐면, 이거 졸업 유예제도예요. 졸업 유예제도. 예를 들어서 평균 40점이 못 됐다. 그럼 그 과목은 F입니다. F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교 졸업 학점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 그치? 졸업 학점제는 뭐냐면, 저번 잠깐 얘기했죠. 성적에서 나오는 점수하고 학점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수학 일주일에 5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얘는 5학점짜리야. 근데 여러분들 성적이 3점이 나왔어. 그럼 학점 빵입니다. F. 여러분들이 성적이 1학기 때 성적이 45점이 나왔어요. 그럼 40점 이상은 학점을 주거든. 그럼 학점은 5야. 그럼 졸업 학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학점이다. 너 졸업하려면은 과목 학점 100개가 필요해. 하면은 이 학점들을 따져서 100개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지 졸업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빵꾸 났어. 30점 맞았네? 그럼 빵점이야. 이게, 졸업 학점이라는 개념이에요.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제도는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거든. 앉아있다가 난 졸다가 수업 놓쳤다. 그럼 꽝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일선 학교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애들 졸업시켜야 되니까 문제를 쉽게 내겠지. 근데 그마저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마저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약간 쉬운 문제는 진짜 쉽게 내고 40점 너무 나오게. 그렇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지죠.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쉽게 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F 페일 나왔어. 그러면 학교에서 얘네들을 따로 공부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될까?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쉽게 문제 냈는데도 불구하고 꽉 나왔다? 그럼 걔는 둘 중에 하나야.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숫자 울렁증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로. 국어 겁나게 잘하는데 수학 젬병인 애들이 있어. 좌뇌 우뇌 발달이 불균형한 애들이 있어요. 거꾸로 수학 잘하는데 국어 못하는 애들이 있어. 글을 못 읽는 애들이 있어. 진짜 있어. 이걸 난독 증세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나 난독이 있다? 난독이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 통용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야. 난독 증세 다 누구나 가지고 나도 있어. 무슨 말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 이게 지문이 나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간극을 좁혀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고등국어가 다 이따구로 나와요. 진짜. 작년 2학기 연성고 평균이 48이었나? 뭐 그래. 미친 거야. 재작년에 신송고 국어 1학년 2학기 중간 평균이 52인가? 40인가? 48인가? 그래. 그게 평균이야. 애들이 고등학교를 깜짝 놀라는 거지. 못 읽잖아. 나 중학교 때 국어 100점 나고 90점 나왔는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봐가서 40점, 50점 나오니까 애들도 멘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국어야? 집에 가서 하소연하지. 엄마는 국어 나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엄마가 닥달하지. 너 3년 동안 국어학원 보내도 뭐 할 거야? 뭐 하긴 뭐 잤지 뭐. 진짜로 이게 심각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르겠어 지금.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지혜 말 맞다는 쉽게 낼까 분명히. 그 40점 주려고. 최저 점수 주려고 하겠는데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어렵게 내는 이게 내지 말아요. 난이도를 못 맞춘다고. 왜 못 맞춰? 니들이 처음이잖아. 앞선에 뭐 니들 선배들이 있어가지고 몇 번 시험을 봤으면은 그거 갖다 난이도 조정 가능하죠. 그렇지? 왜냐면은 확률이라는 게 그 분포도가 있으니까 원점수가 있고 그럼 분포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데 지금 니들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시험이 롤러코스터가 될 수도 있다. 지뢰 겁을 먹는 학교들은 문제를 쉽게 낼 거고 그러면 평균이 막 8, 90점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 5등급제라고 하지만 이게 상대평가인데 그렇게 나오면은 상위권 애들이 변별력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그럼 이제 곤두박질 치겠죠. 평균이 쭉 내려가겠지.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아니구나. 거의 한 10년 다 됐네. 임명이 문제를 그따구로 낸 적이 있었어요. 1학년 1학기 중간시험 평균이 30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명반 따로 있었는데 애들 다 울고불고 난리 났어. 애들이 60점, 70점 나왔거든? 근데 학교 평균 물어보니까 30 몇 점이래. 선지를 1, 2, 3, 4, 5번을 고전식을 다 깔아버렸어요. 애들이 미치는 거야. 못 읽어. 고전시가도 현대어풀이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봤었던 중세국어 형태로 나온 거야. 못 읽지. 그래서 애들은 막 울고불고 지금 연병했는데 나한테 선생님만 믿으라면서요. 할 말이 없어. 미안하다. 그때는 이제 평균을 몰랐을 때 다음 시간 되니까 애들이 자기들 2등급 나왔다고. 60점 맞고 2등급이 나와. 참나. 이게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아우성치고 학부모님들도 아우성치니까 기말 시험 평균 90이 나왔어요. 문제를 너무 쉽게 낸 거예요. 누가 피볼까? 중위권 애들이 피봅니다. 상위권 애들은 문제가 쉽든 어렵건 어차피 얘네들은 한두 문제 틀린 애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기 등급을 가져가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버리면 중등 애들이 섞여버려. 그러니까 중상, 중중, 중하 애들이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9등급제 하에서는 3, 4, 5 애들이 섞여버려. 그러니까 중위권 애들이 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야, 차라리 내신도 교육청에서 담당하자. 학교마다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내신 문제 담당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꽈락이 많이 생길 거야, 꽈락이. 교육청에서 문제 내는 것은 일정한 난이도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게 이제 모의고사가 교육청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난이도가 돼버려요. 그러면 F가 많이 뜨겠지. 그럼 또 졸업 못한다고 아우성 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 바퀴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한번 한 학기는 뛰어봐야지 이게 고교학점제가 이런 거고 내신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파악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문법 문제를 보고 있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연결하는 거. 히다 같은 경우에는 초성이 자음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발음을 어떻게 해라? 히다라고 해야 돼. 그렇지만 기억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의로 적는다. 표기이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니은은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책 시험하에 돼? 안 돼? 확실해? 그럼 따져봐야지. 나의의 이는. 자, 나의의 이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조사잖아? 조사 설명한 대로 가는 거예요. 해설 두 번째에 있어요. 조사의는 애로 발음할 수 있다. 그런데 애로 발음 소리 나더라도 의로 적는다 입니다. 그치? 그러면 기억 부분에 의 있다. 의.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해당 사항이
있죠. 그쵸? 해당 사항이 있다. 문의는 어떻게 돼요? 문의. 초성자리에 니은이 있지, 그치? 자음이 있는 거야. 현우야, 되냐 안 되냐? 문의는 아니 기억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돼? 자, 얘를 판단하고 싶으면은 1로 가야 되겠죠? 자음을 첩소리로 가지고는 음절의 의는 2로 발음하면 돼. 되죠? 그런데 소리 나더라도 어떻게 해라? 의로 적어라. 되지? 근데 보기에 나다가 저그 지그시 저 조사는 에로 발음이 되는데 그렇지. 기억에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벌써 얘기해버렸네? 어? 예.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이따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거든. 아, 예. 시영이한테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서 바꿔. 아 그랬구나. 아 미안합니다. 예. 시영이가 맞다고 해서 그렇지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조건이 2로 소리 나는 경우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에로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보란 얘기예요. 민주주의는 어때? 민주주의는 얘는 그러면 조항에서 뭐랑 봐야 돼요? 민주주의는 두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2로 여기지, 그치? 1로 가야 되겠지. 왜냐면 이때 의가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니니까. 그럼 얘 발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민주주의 이것으로 발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발음해도 되고 의로 발음해도 되고. 왜냐면 여기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얘는 기억에 해당이 되니? 기억에 해당이 되죠. 여기 이의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리가 2로 나니까. 이거 하고 근데 시영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먼저 찾아버렸다.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문제를 외워서 풀 수 있을까? 아니요. 외워서 못 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울 거는 뭐니? 용어랑 개념을 외워야 돼. 그리고서 읽어가면서 분석질을 해줘야 돼요. 이 조건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고등국어는 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자, 다음 문제. 보기는 문법 학습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이를 참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안녕하세요. 접두사 셋이 셋쉿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르겠어요. 접두사 뒤에 오는 말과 어떠한 관련이 있나요? 현우야, 접두사가 뭐냐?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응? 정우야, 접두사가 뭐야? 기억나? 어떤 단어의 대가리에 붙는 말. 뜻 그대로 간 거지, 그치? 그럼 접두사가 붙은 말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게 까먹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다시 상기하자. 단어를 크게 구분하면은 단일어와 그 다음에 뭐 있지? 복합어가 있다 얘기를 했죠? 단일어는 어근 한 개고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라고 얘기를 했고 접두사는 파생어입니다. 그쵸? 이게 짠! 하고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기 쉬운 거야.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그럼 이제 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어쨌든 얘는 지금 이 질문은요. 접두 파생어에 관련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니? 답변. 셋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구별됩니다. 자, 조건 던져놨어요. 뒤에 오는 말에 따라 구별된다고. 된 소리, 거센 소리, 히읗 앞에서는 셋이가. 유성은 앞에서는 셋이 결합하죠. 또 여기서 또 이제 유성음이란 말이 나왔어. 지혜야, 유성음이 뭐니?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다. 울림소리입니다. 울림소리. 그쵸? 뭐가 있어? 미음, 니은, 마누라야. 마누라야가 울림소리야. 플러스 모음. 이게 울림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뒤에 오는 애들은 셋, 뒤에 있는 애들은 이거 결합한다. 이게 조건이란 말이야. 이 중에 셋은 뒷말이 양성일 때, 시쉿은 뒷말이 음성일 때.
또 조건이 들어가 있지, 그치? 조건 찾는 겁니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평균이 4, 50점 나오는 거예요. 평균이. 자, 그럼 보자. 파라타 앞에는 셋이 결합할 수 있다. 맞니? 맞을까? 지혜야, 이거 맞아? 파라타 앞에는 셋 결합할 수 있다. 맞아? 아니요. 왜 안 돼? 세트로파는 왜 안 돼, 얘는? 그 이유, 조건을, 네가 생각하는 건 네가 발음한 거고. 아닌데 조건에서 찾아야지, 조건에서. 어? 새는 뭐라고 돼 있어요? 된 소리, 거센 소리, 히읗 앞에는 셋이, 히읗 앞에는 셋이, 된 소리, 거센 소리. 파는 거센 소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셋이 아니라 새가 와야지. 이렇게 찾는 거야, 주어진 자료에서. 시영아, 찾았어? 2번. 까마타 앞에는 새나 씨가 결합할 수 있다. 맞아? 맞아?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조건을 봐야지. 자, 먼저 새를 볼까? 새 방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된 소리, 거센 소리, 히읗 앞에. 자, 그러면 앞에 붙어야 되니까 된 소리가 있다. 그쵸? 된 소리 있으니까 새나 씨는 된다는 얘기야. 새나 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야 되나? 뒷말이 음성물이 아니야. 여기서 끝나야 됩니까? 새나 씨, 그 다음에 뭐도 따져줘야 돼? 그렇죠. 여기 뒤에 조건이 있잖아. 앞에 게 조건 첫 번째고 뒤에 게 조건 두 번째 있잖아. 두 번째 조건도 따져줘야죠. 두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새는 어디에다가? 양성. 씨는 언제? 음성. 그럼 까마타에 지금 양성이 있네? 시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얘는 새까마타입니다, 새까마타. 이렇게 찾는 거야. 현우야, 3번 맞아? 맞을까, 틀릴까? 맞냐, 틀리냐? 이거 퍼즐 게임 같지 않아? 그 문법 문제가 퍼즐처럼 나와. 이렇게 조건 주어지고 조건에 맞는 걸 찾아서 연결되냐 안 되냐야. 고등국어 다 이래. 모든 영역이. 그럼 그 퍼즐을 풀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용어하고 개념 정리, 문법 용어 개념 정리, 문학 용어 개념 정리. 진짜로 셋은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죠. 그 이유가 뭐니? 허는 앞에 음성 모음이 있어. 새하고 셋은 양성하고 결합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현우야. 찾아야 돼. 그래? 아, 정말? 내가 못 봤어. 내가 눈이 삐꾸라서 그런가 보다. 정우야, 4번. 빨갛다 앞에는 시가, 뻘겋다는 시시 각각 결합할 수 있다. 맞아요? 맞을까? 야, 너가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서 찾아야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원래 좀 그래요. 대가리로 생각해 멍 때리면서 생각하는. 예, 아 그래? 근데 저게 뭐 예전 같으면 약간 모순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말해. 너 양자학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수업 풀 때도 이래가지고. 멍 때리는데 생각한데 양자 두 개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아니 근데 양자적이구나 너 양자적. 빨갛다는 양성 모음이니까 새가 들어가겠고. 그렇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건 찾아가지고 연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시는 어디 연결한다고요? 시는 어디 갔어? 시는 뒷말이 음성 모음일 때. 근데 여기 빨은 아가 있잖아. 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시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5번은 맞다는 얘기인데 왜 맞는가 볼까? 노랗다 앞에는 셋. 자, 5가 있으니까 양성이니까 새 종류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 받침 셋이 있어요. 그치? 셋은 언제? 유성은 앞에서 유성음. 유성음 아까 뭐라고 그랬어? 마누라야. 그 니은 있네. 셋노랗다 되죠? 누렇다는 쉿 음성 모음이니까 이를 쓰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앞에 유성음이니까 받침 쉿 이걸 쓰는 거죠. 답 5번이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배점이 높아.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내신 가면은 문제마다 배점이 다르거든. 뭐 2.7 뭐 이렇게 줘요. 한 문제다. 2.7 뭐 3.0 이렇게 주는 거야.
이게 쉬운 문제고 조금 어렵다 싶으면 4.8 이렇게 나와요. 5.0도 있어. 송도 같은 경우에는 8.0도 있어요. 한 문제가 8점이야. 고탕 먹이는 문제지. 모두 고르셔 유형의 서술형 문제도 있어. 부분 점수 안 준다? 이게 송도거가 재밌는 게 만약에 문제가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평균이 낮잖아? 그럼 그때는 부분 점수를 줘요. 그래서 평균을 올려. 근데 애들이 어느 정도 좀 봤어. 담당 선생님이 기대한 점수가 나왔어. 그러면 부분 점수도 안 주고 막 그래요. 몇 장수 마음대로야. 시영아 정신 차려야 돼. 예. 그거 재밌지 않냐?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 재밌잖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조립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보기를 참고할 때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한 사례로 왜 현우 왜 재미없다고? 하긴 뭐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니? 예. 나 여기서 공부가 재밌다 손 없잖아 지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지금 6명이 있는데 없잖아. 나까지 포함해서. 나도 공부 재미없거든요. 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음, 아, 어로 끝난 어간에 아, 어, 앗, 어시 어울릴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준말. 붙임 1. 에 뒤에 어시 어울려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하여가 한 음절로 줄어서 해가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자, 그러면 보자. 조건 그대로 연결하는 거야. 갖다 먹었다네. 그치? 그러면 이거 뭘 할 수 있어야 돼? 지혜야, 이거 뭘 할 수 있어야 되니? 응?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제로 깔리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뭘까? 그 조건이 뭐예요? 형태소 분석할 수 있냐 없느냐 이거 지금 깔아놓은 거야. 중학교 문제는 형태소라고 나와. 문제 자체가 형태소 분석해라 이렇게 나와.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그런 게 이제 없어져. 그런 게 없어지고 그냥 문제만 나와.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가 이걸 학생한테 물어봐요. 얘는 이미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형태소 관련된 이게 쪼개서 나왔어. 그렇다면 학생한테 너 이거 형태소 분석할 수 있어? 이겁니다. 그러면 형태소 분석하면 갖다 분석하면 어떻게 돼? 가다에 아시 왔죠? 가, 아따지. 그치? 기억에 뭐라고 돼 있어? 모음 아에 아시 올 때는 준대로 적는다. 갖다 됐죠? 먹었다도 뭐니? 먹다에 어시 온 거야. 어에 어시 왔어. 어에 어시 왔어요. 준대로 적는다. 맞죠? 이렇게 형태소 분석할 수 있는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 형태소가 뭔지 잘 모르면은 얘들이 볼 때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 뭐야,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헤매는 거지. 이게 문제 의도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문제를 못 읽는다는 얘기야. 자, 건너다 탔다. 기본 형태 건너다에 선어말함이 어말함이 다. 여기 어가 있고 어시 왔죠? 건넜다 줄였네. 탔다 타다에 아세 어말함이 다. 앗 줄였죠? 맞지? 자, 니은은 뭡니까? 뒤에 어시야. 냈다 더했다. 기본 형태가 내다인데 어시 왔어요. 그리고 다 애가 있고 어시 있어. 애가 있고 어시 있어. 줄였네. 그쵸? 더했다. 자, 얘는 기본 형태가 뭘까? 더했다. 더하다. 이게 기본 형태지. 그치? 여기에 어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하엇 줄어들었나? 헷 돼요? 안 돼? 현우야? 더핫다야? 더핫다야? 더핫다? 하와 엇. 봐봐, 여기는 조건이 안 맞잖아. 아와 엇이 있어. 그치? 그럼 얘는 더했다는 니은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아와 엇을 연결하는 거. 기억으로 가야지. 아와 엇으로 연결된 거 위에 있잖아. 위에 기억에. 그치? 근데 얘는 안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문법 문제예요. 그죠? 찾아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자료 내에서 찾아야 돼. 진짜 이게 문법 문제야. 나머지 안 볼게. 질문. 안 계셔요. 3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고려할 때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맞춤법 제53항에 따르면 의문을 나타내는 릴까, 리을값쇼, 리을꼬, 리을소냐, 리을쏜가를 제외하고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는 된소리로 소리가 나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아. 이게 조건이야. 얘네만 된소리로 쓰고 나머지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 된소리는 된소리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다. 그치? 적절하지 않은 것. 갈게, 올걸, 가볼까, 할지, 야, 너무 문제 쉽다. 정우야, 몇 번이니, 얘는? 잠시만요. 되게 쉬운데? 너무 쉬워요. 몇 번일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자. 어? 2번에서. 땡. 아, 야,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던져놨는데 2번을 고르면 어떻게 해? 아니. 봐봐. 1등급 따는 애들, 최상위권 애들의 문제가 어떻게 푸냐면 아, 1번인가? 얘네들은 탁 보고 탁 제껴버려. 자, 이거 좀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지, 그치? 1번을.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된 소리로 적은 게 틀렸다는 얘기잖아. 네. 얘네들 이렇게 접근해. 그러면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얘 아니고 이렇게 제껴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볼까는 뭐가 있어? 리을까가 있지. 답 1번이잖아. 1등급 애들 이렇게 풀어. 진짜 최상위권 애들은. 우리 같은 애들이야 순서대로 가면서 적용시키는데 얘네들은 딱 조건 딱 뽑아가지고 그걸 싹 제끼고 나머지 답을 찾아요.